내가 내 감정을 알지만 그걸 남에게 표현하지 않는 건 흔히 말해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남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것까진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마음에게까지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는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제 욕구나 감정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무감동 상태라고 말합니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어린 시절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관심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해도 양육자가 알아주지 않고 반응해주지 않았거나 심지어 감정 표현을 할 때마다 처벌까지 했다면 더더욱 무감동증을 가지기 쉽습니다. 무감동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몰라. 혹시 기분이 안 좋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럼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면 몰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봐도 그냥. 육체 건강이 결국 몸과의 끊임없는 대화이듯이 정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반응해줘야 돼요. 마음이 보내는 가장 대표적이고 즉각적인 신호는 감정입니다. 몸에서 춥다는 신호를 보내면 옷을 입거나 불을 쬐거나 하는 반응을 해줘야 삽니다. 마음에서 화가 난다는 신호를 보내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그 화를 당사자한테 말할 건지, 아니면 한 번쯤 참아줄 건지 적절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무시하고 억압하고 참은 시간이 오래돼서 신호를 알아채는 감각도 무뎌졌습니다. 슬픈 기분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슬퍼도 슬픈지 모르게 되었고요. 화나도 화낼 수 없다고 느껴져서 화라는 감정을 묻어둘수록 나중에는 화가 나도 화가 난지도 모르게 돼버렸습니다. 건강이라는 건 끊임없는 대화인데 제 마음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내가 내 마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풀에 지친 마음은 결국 감정이라는 신호조차 저에게 보내지 않고요. 내가 먼저 마음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도 결국 나한테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면 마음이 아파도 나에게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크게 병들어가고 상처 부위는 썩어갑니다. 하지만 오랜 겨울이 지나 결국은 봄이 오듯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장대비가 내리고 나면 환한 무지개가 뜨듯이 꽁 하고 맺혀있던 마음이 사르르 풀리는 계절이 옵니다. 내 마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을 넣어주어야 나라는 꽃이 핍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을 열어보려고 저는 우선 노크부터 해봤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건 질문하기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뭐해? 밥 먹었어? 출근했어? 아픈 데는 없어? 뭐 좋아해? 이따 뭐해?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 궁금한 게 많고 물어봐야겠으니 질문을 하고 알게 된 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너에게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대에게 묻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요새 아픈 데가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스스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죠. 우리는 고된 삶을 살아가느라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남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끊임없이 묻고 공부합니다. 외부 환경과 타인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아가지만 나라는 내면 세계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남들과는 세상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집에 들어오면 혼자 오랫동안 기다려온 나의 마음과의 시간은 보내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오늘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감정을 느끼고 여러 생각을 했고 이런 어려움과 기쁨이 있었다고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지만 나는 내 마음과 단둘이 있게 되면 잠시 어색해하다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화면과 소리로 방 안을 채웁니다. 저는 어색했던 제 자신과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친해졌습니다. 우선 내 기분이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물어봐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했던 사이가 한순간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괜찮니? 기분은 어떠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었니? 춥거나 덥지는 않고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사람은 없니? 요새 관심 있는 건 뭐니? 제 마음은 너무 반갑긴 하지만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쭈뼛거렸죠. 그래도 전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도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와 보내주는 시간을 가지고 물어보고 들어주려 하면서 제 마음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자세히 물어봐준 후 제가 한 일은 잘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돌봐주고 안아주는 목소리로 들어주었습니다. 겨우내 눈이 수북이 덮여 얼어있다가 따뜻한 봄 햇살에 녹아 모습을 드러내는 생명체처럼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보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 내 이야기들이 흘러넘쳐왔습니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기도 하고 유쾌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듣다 보니 내 자신이 이해되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공감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그랬겠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안 찾기입니다. 당장 마음이 원하는 걸 모두 행동으로 옮겨주는 건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당장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외로울 때 함께할 친구를 만들어줄게, 조금만 참자, 이렇게 다음을 약속해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행동으로 실현시켜줘야 되는 것도 아니죠.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 어떤 마음이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그렇게 느낄만 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괜찮아. 나는 정상이야. 하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건강한 한계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마찬가지로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에게 그런 극단적 생각은 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을 부정하는 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래 너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런 생각까지 다 들겠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너가 없는 세상은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죽지는 마. 이런 식으로 생각과 감정을 공감해주되 행동은 한계 지어주는 것이 자살 예방에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